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난방의 방식의 어떤 그 특징에서 자, 우리나라 옆에 나라 즉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의 세 가지 난방 방식에 대해서 자, 비유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난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인 얘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난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기난방, 온수난방, 복선난방 요 세 가지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요 전기난방과 자 온수난방에서 꼭 필요한 어떤 설비 기기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방열기입니다. 자, 흔히 영문으로 라지에타라고 하는 건데요. 방열기의 말뜻은 열을 방출하는 기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으로 온수를 집어넣으면 온수난방이 되는 거고 이 안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난방. 그래서 여러분 대금 무슨 난방이었어요? 자, 여러분 대금 복선난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복선난방이에요. 가까이 개념을 다시 조금 좀 먼저 보면 먼저 방열기입니다. 자, 여러분 학습하시다가 항상 어떤 개념이 먼저 나오면 어떤 표현들이 그 다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를 제가 그랬죠. 항상 사전적인 용어로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열기의 말뜻은 열을 방출하는 기기입니다. 자, 영문으로 여러분 방열기, 라지에타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문에는 방열기라는 지문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만 여러분 좀 잘 알아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방열기의 종류를 보면 자, 과거에 여러분 이 주철제도 많이 썼었어요. 자, 또 강판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강판이나 주철제는 자꾸 보수를 해주자 되니까 요즘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난방 방식은 여러분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열기에 쓰는 난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수난방, 또 하나는 전기난방. 그래서 이 안으로 여러분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난방, 이 안으로 온수가 들어가면 온수난방인 거죠. 자, 그럼 자, 이 특징을 좀 보는데 자, 여러분 먼저 전기난방입니다. 자, 전기난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일러가 전기를 만드는 전기 보일러여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 좀 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이때 물이 팽창할 겁니다. 자, 얼만큼 물의 부피가 팽창하냐면 1700배가 팽창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요만큼의 물을 끓인다면 수증기가 되면 요게 몇 배 팽창한다고요? 1700배. 그러면 여러분 1700배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실로 엄청난 부피가 팽창되는 거죠. 그 부피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동력이 발생됐었던 거죠. 그게 뭐였어요? 산업혁명. 여러분 전기관이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전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1700배가 팽창되면서 사고가 잦아요. 자, 빵빵 터지는 거죠. 빵빵 터지니까 막 자꾸 죽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발전된 나라죠. 영국이라는 거. 몰랐어요? 뭐 상식들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여러분 보험회사 가장 먼저 발전된 데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보험회사가 자꾸 상품도 팔고 그랬었던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온수가 되는 거죠. 자, 물이 온수가 되면 여러분 팽창합니다. 왜? 물이 끓면 여러분 분명히 물을 안 넘치게 주전자에 분명히 내가 넣는데 물이 끓면 어때요? 넘치는 거죠. 누가 더 넣었을까요? 나 몰래? 아니에요. 이 물이 팽창하는 거죠. 자, 전체 체적의 약 4.3% 정도 팽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됩니다. 자, 얼음이 되면 팽창할까요? 줄어들까요? 팽창합니다. 얘도. 자, 얘도 여러분 전체 체적의 약 9% 정도 팽창하는 거죠. 자, 팽창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름철에 여러분 PT병 안에 얼음을 넣고 자, 이거 얼리면 PT병 빵빵해지는 거죠. 팽창합니다. 얘도. 자, 기본적으로 모든 물은요 끓든 얼음이 돼도 무조건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지금 증기난방이니까 요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증기는요. 자, 물이 팽창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팽창된 게 지금 어디로 가면 방열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방열기 안에 요 수증기는요. 자, 수증기는 자, 이 방열기에 열을 방출하면 식었다는 얘기죠. 식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을 지금부터 물이 됐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1700분의 1로 수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축이 됐다고 해서 이 물을 물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응축수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결국 웅축수는 여러분 웅축수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증기난방이라는 뜻이에요. 온수난방에는 웅축수가 없어요. 아셨죠? 어디에서만 웅축수라는 표현 나와요? 증기난방에서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방열기에는 여러분 다시 갈게요. 여기서 수증기를 보내줍니다. 수증기에서 방열기 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방열기에 들어가는 이 수증기는 자,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열을 방출했으니까 식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식은 물이 여러분 지금 뭘로 나와요? 웅축수로 나올 겁니다. 자, 웅축수로 나와서 다시 이게 돌아서 복기관하고 하는 거죠. 요건 뭐예요? 공급관. 여기는 복기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관식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펌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죠. 아셨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증기난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갈 때는 수증기로 공급되지만 올 때는 반드시 응축수, 식은 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나올 때 여러분 수증기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보일러가 감당을 못해요. 그 최적을.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뉴스에 나와요. 죽었다고. 터진다는 얘기예요. 폭탄이에요. 1700발 폭탄 되면 여러분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다니까 진짜. 최소 여러분 중상이야. 가벼워야 중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증기난방은 여러분 보일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증기난방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여러분 난방을 할 때, 복사난방을 할 때 열매를 온수를 쓸까요? 증기를 쓸까요? 온수. 왜요? 안 그러면 9시에 뉴스에 통계 자료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몇 집이 터졌고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뭘로 쓰는 거예요? 온수를 쓰는 거예요. 온수 매개체로 쓰는 거죠. 열매를.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증기난방은 반드시 이렇게 나갈 때는 수증기로 나가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웅축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안전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안전장치가 1개도 있을 수 있고 2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장치에 대해서 배워요. 그 안전장치가 어디에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그림 아닙니다. 아셨죠? 더 간단하게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려보시면 나중에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리면 뭐가 문제냐면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자, 그렇게들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난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증기난방일 수밖에 없다. 왜? 여러 가지 위험장치가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증기난방이 끝났으면 이제 뭐도 필요하냐면 이제 온수난방이죠. 자, 보일러는 여러분 얘는 왜 온수 보일러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요. 보일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일러는 뭐 하는 기계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예? 즉 온수를 만드는 기계가 여러분 보일러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온수를 더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여러분 보일러면 여러분 온수용 보일러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일러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온수를 만들어서 자 보내주는 거죠. 어디에요? 방열기 쪽으로. 방열기 쪽으로 해서 나올 때는 여러분 뭐예요? 열을 방출했으니까 식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공급돼서 갑니다. 자, 공급돼서 나올 때는 여러분 또 식어서 나오니까 같이 합쳐서 자, 뭐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셨죠? 자,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얘는요, 특별히 여러분 요만큼 팽창되는 거죠. 자, 저 정도는 여러분 터지지는 않죠. 간혹가다 좀 새는 경향은 있어도. 그러니까 증기난방에 비해서 온수난방은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사항이 있죠.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의 공통된 사항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수난방 어려운 얘기는 없다는 거. 결론적인 어려운 얘기는 거기서 어디서 나와요? 증기난방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요거 4.3%가 있으니까 이 4.3%를 빼는 역할을 해주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바로 자, 온수난방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집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한번 볼까요? 자, 뭐예요? 복사난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 여러분 정확히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방열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열관, 열을 방출하는 관. 가열 코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코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뭐예요? 싱크대 밑에 보면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분배기예요. 즉 여기가 여러분 무슨 자리가 되는 거? 나중에 싱크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 방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쪽 방으로 가는 거,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 전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가장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과열 방지 조치를 해줘야 돼요. 과열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너무나 뜨거우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모르타르가 다 깨져요.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이거 잘 보시려나 모르겠네. 지금 이 코일 위에다가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어 라스 같은 걸, 여러분 와이어 메쉬 같은 걸 자, 여기다 깔아줘요. 자, 그건 여러분 방바닥에 균열이 갑니다. 그렇죠? 그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써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장 여러분 모르타르예요. 자, 모르타르 갖다가 이렇게 붓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르타르를 일정한 높이까지 딱 타설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기다려요. 왜? 바로 가야 여러분 미장 안 되는 거죠. 어차피 평평한 건데. 자, 그러면 서너 시간 정도 기다리면 물이 빠지면서 굳기 시작한 상태에서 그 위에 올라가서 미장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계속 시간이 가면서 계속 미장을 서너 번 정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다 여러분 뭘 깔아요? 이거 위에다 뭘 까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장판이죠. 근데 요즘 되게 혹시 장판 깔아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안방이든 거실이든 무조건 어때요?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왜 깔아요? 왜 장판 안 깔고 강화마루 깔까요?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장판이 비쌀까? 강화마루가 비쌀까요? 그러면 건설회사에서는요 강화마루 값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 여러분들 돈 많이 내서 여러분 지금 한 거야. 근데 왜 마루를 깔았을까요? 여러분 마루는 여러분 이음매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썩 좋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요 건설회사에 맨날 속는 거야. 자, 갑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난방을 합니다. 열에 의해서 여러분 자 열에 의해서 여러분 모르타르는
팽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팽창한다는 얘기는 언젠가 수축할 일도 있다는 얘기죠. 수축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죠. 간다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 장판 깔아놓은 상태에서 장판에 하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어느 순간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울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 하자야.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에요. 요 바닥에 균일이 가잖아요. 그러면 열기가 먼저 그쪽으로 올라온다고요. 열기가 먼저 그쪽으로 올라오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죠. 위쪽으로. 그거 하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우리 빨리 장판 하자 봐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판 하자 봐주면 굉장히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쓸까 궁리하다가 마루를 깔아버리는 거죠. 나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 표시 나요, 안 나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건설회사가 좋은 거예요? 건설회사. 장판 깔아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근데 그 여러분들은 이제 다 깔아버리죠? 안 깔은데도 깔잖아. 안방도 깔고 거실도 깔고 다 깔아버리잖아. 그것도 모르고. 근데 장판 그 강화로 깔 때 여러분 못으로 박아야 하면 본드 칠해요. 그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장판 여러분 장판도 본드 칠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요 나무로 붙일 때 그 하마로가 여러분 더 본드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안 좋은 건 더 그냥 더 많이 해. 그 위에 좋다고 막 등격을 그러잖아 우리. 하여튼 여러분 우리 요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사하면 우리나라만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셨죠? 외국에도 가는데 외국은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아예 이걸 이만씩 패널을 갖다가 조립을 해요. 여기에 여러분 배관이 들어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패널이라고 써있죠. 조립을 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 바닥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벽에다 패널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천장에 붙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어차피 여러분 만약에 그 조립식 패널로 쓰잖아요. 그러면 일은 빨라져. 근데 어차피 그 위에다 여러분 또 모르타를 타설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뭔가 깔아줘야 돼. 안 그러면 좀 짜그작짜그작 울려.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립한 부분이 연결 부위가 많을수록 셀, 누수 우려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패널 방식이 많을까요? 이렇게 코일을 하나씩 깔아버리는 게 많을까요? 연결 부위가. 패널 방식이. 그럼 어차피 또 다 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까니까 그만큼 연결 부위가 적은 방식은 이 방식으로 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또 패널 방식이 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그냥 선호하죠. 어차피 나중에 깨는 건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하여튼 복사난방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으로 물을 넣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물은 4.3%밖에 팽창을 안 하니까 터질 염려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온수는요 증기에 비해서 열량, 뜨거운 양은 여러분 작지만 열의 지속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가요. 열의 지속 시간이 오래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난방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여러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식을 채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이제 난방 방식까지 여러분 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어서 자, 8번째 얘기입니다. 자, 위생기구, 배관, 오수 정화 설비. 자, 기본적인 위생기구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변기 쪽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생기구입니다. 뭐 위생기구는 사실 변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의 변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변기는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분류를 합니다. 자,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는 세정 방식, 씻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면 여러분 변기 모양과 형태가 달라져요. 자, 또 하나는요. 자, 어떤 방식이 또 있냐면 자, 세정 급수 방식. 얘는요. 물탱크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여러분 자,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가서 여러분 먼저 세정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은 세 가지 자, 변기 형태를 가져왔는데 요거죠. 우리나라에 이 변기가 가장 첫 번째 수세식 변기의 가장 첫 번째 방식입니다. 저 변기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저걸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동양식 대변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게 수세식이 초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기는 요즘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 왜 안 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일단 첫 번째, 얘는요. 요 안에 있는 봉수가 적기 때문에 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악취도 심하고 오염도 더러움도 많이 타요.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건 잘못해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안 씁니다. 근데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을 가잖아요. 이걸 선호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은요, 엉덩이를 같이 맞대고 있는 자체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게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생각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본에 가면요 이런 방식이야. 아니 정말로 공용 화장실이 거의 이런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데서 싸라가면 이제 엉덩이가 시려서 못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비데도 설치도 못 하잖아. 얘는 비데 어떻게 쓸까? 큰 웅덩이 하나 두고 엉덩이를 적셨다 올랐다 그래.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요 좌변 형태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세출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세출식이야. 자, 그러면 B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세락식입니다. 여러분 이 변기가 어디에 있는 변기냐면 열차에 있는 변기예요. 락자가 뭐냐면 떨어질 락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을 내리면 기본적인 어느 저장 공간에 놔두는 게 아니라 바로 밑으로 떨어뜨려요. 어떤 글이 돼? 세락시 가면 어디 가면 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지나가다 비행기가 날고 있다가 여러분 세락시가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렇잖아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재수가 좋으면 얼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방식은 뭐냐면 열차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열차에가 이 변기에 꼭 물 내리는 버튼에 아니면 이 부분에 잘 보이게 이렇게 써놨었어요. 열차 정지 시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기억나세요? 웃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네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열차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역에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역에 정차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물을 내리면요 그 역 밑으로 선로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열차가 출발하면 나는 분신을 놓고 이제 나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남은 덩은요 누가 치워야 돼요? 이제 역장이. 그러면 대전역장은 이제 하루 종일 이거 치우다가 볼다 보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 그 기차 보면요 바닥에서 물이 줄줄줄 샜던 게 그 화장실에서 내놓은 그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차가 운행 도중에 물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로에 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로 주변에 풀이 괜히 잘 자랐던 게 아니었어. 우리가 지나가면서 자꾸 걸음을 주니까 그 걸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로 주변에 풀이 잘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건상 그런 거지.
우리가 자꾸 거름을 줬는데 뭐. 여러분 이게 세락시입니다. 근데 요즘은 수거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열차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수거차가 거기다 호스로 연결해서 쫙 빨아당겨요. 진공 상태로.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셨죠? 근데 배는 어쩐지 모르겠어. 제가 해군을 나왔고 군함은요. 수거 안 합니다. 아셨죠? 근데 군함을 했는데 요즘 신형군함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하지만 다 그냥 바닷가가 그냥 다 그랬어. 하여튼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방식이든 자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모든 변기 방식은요. 집에 있는 모든 방식은 사이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이 사이펀의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나중에 이 사이펀 때문에 여러분 우리 통기관도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사이펀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A라는 이 물통이 물컵이 요 밑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A라는 컵에 있는 물을 B라는 컵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빨대로 옮겨놓고 이 A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이펀 작용이에요. 사이펀 현상이라고요. 얘 아시죠? 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뭐 사이펀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잡아라. 응? 하여튼 여러분 주름만 주면 다 잡아라야.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 놓고 얘를 갖다 이렇게 하면 물이 이쪽으로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떨 때 많이 썼어요? 옛날에 난로나 곤로 같은 데 기름 넣을 때 많이 썼던 거죠. 근데요 이게 화재가 많이 났었다? 왜요? 이걸 쓸 줄은 몰랐어.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 안에 진공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마개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진공 상태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막 이러고 있으니 불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쓸 줄 몰랐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쓸 줄 몰랐을까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얘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 꼭 보면 비닐 위에 보면 1,000원 이렇게 가격만 붙어 있었지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만 못 봤나? 여러분 이게 사이펀 원리입니다. 이게 사이펀 그래서 사이펀 펌프 얘기해. 그래서 요걸 사이펀 펌프 치잖아요. 그러면 얘 그림이 나와. 그러면 왜 사이펀인지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지금 변기예요. 변기에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고여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봉수야. 이것도 봉수라고 하셨죠? 자 봉수입니다. 봉수가 고여 있어요. 자 그러면 레버에서 물을 내리면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서 잘 봐요. 혹시 집에 있는 변기에 물을 내리면 이렇게 차 올라왔다 내려가요? 아니면 바로 내려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자 집에 있는 거 자 첫 번째 바로 내려간다는 분, 차 올라왔다 내려간다는 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못 봐요. 바로 내려간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셨죠? 차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아셨죠? 차 올라왔다 내려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얘 사이펀이 왜 일어났어요? 여기 있던 게 높아지니까 그 압력 변화가 생겨서 어때요? 넘어간다니까? 여기서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아셨죠? 차 올라와야 어때요? 물에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쪽 빨려서 넘어간다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아셨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히.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변기를 여러분 사이펀식 대변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집에는 사이펀이 일어나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원피스짜리도 여러분 자 올라갑니다. 자, 원피스짜리를 여러분 사이펀 볼테스식이라고 얘기하죠. 아셨죠? 원피스 타입이 먼저 뭔 소리인지 아세요?
몰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아시는 분이야 조금. 여러분 변기, 좌변기가 있고 물탱크가 있죠. 이 두 개가 분리되면 투피스. 여러분 투피스 뭐예요? 우아래가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거죠. 원피스는요 하나로 돼 있잖아. 여러분 어떤 데 가면요 요 물통이 아주 낮게 있어. 이 낮게 있는데 얘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몸통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이폰 볼테스식입니다. 아셨죠? 이 방식도 여러분 사이폰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자, 무조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이폰식 변기의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은 여기까지 차 있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차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물이 이만큼 올라와. 그럼 물의 중력, 그 물의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 물의 압력에서 얘가 가면서 쪽 빨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의해서 여러분 이 사이펀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래서 자기라는 표현을 안 붙여 그냥 사이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펀 변기는 자 우리 집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용해서. 조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쓰는 건 다 사이펀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 안 돼. 큰일 나. 자. 가끔씩 말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휴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칫솔 같은 거. 그다음에 애들 같은 뭐 장난감 집어넣고 특히 모습애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 비누가 세수비누 있죠?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먼저 세수비누가 녹을 때까지는 얘가 어떻게 돼요? 팽창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고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될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주 아파트 들어갔어요. 자, 입주 아파트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변기가 만약 막히면요 일주일 이내에 와야 돼. 그렇죠? 입주한 지 일주일 이내에 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혔다면 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여러분 물이 안 내려가는 변기 오래 쓸 거예요? 안 쓸 거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오면요 분명히 뭐가 문제예요? 그 기간 동안에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깨보면요 반드시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입주민이 책임져요. 아셨죠? 자, 나중에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이건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팁도 아니고 여러분 생활의 팁인데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갑자기 물이 여기 있는 봉수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만큼 있는 경우가 있죠. 조금 고여. 갑자기 물이 조금 고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기를 한 번 더 내려요? 한 번 더 내려면 또 그러면 물이 더 많이 고여질까요? 아니면 이제 어떤 물인데 여기다 바가지로 물을 더 퍼넣어야 된다고 매번?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렇게 생긴 거 보면 이쪽으로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호스로 연결돼 가지고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호스가 사실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물을 내리잖아요. 이 호스가 이 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으로 흘러내려면 이쪽으로 흘러내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스가 바깥으로 빠져버리면 여기에만 물이 채워지고 여기는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호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뚜껑 열어보면요 그 호스가 분명히 빠져 있을 거라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 관 안쪽으로 집어넣으세요. 아셨죠? 고정하게끔 돼 있어요. 딱 하면 봉수가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리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요즘 어떤 변기 타입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레버가 하나는 소변, 대변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변기의 좀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변기에 비해서 시원스럽게 안 내려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꼭 막힌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화장지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 막혀버려요. 왜? 가다가 시원스럽게 안 내려가니까 중간에 막혀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물이 시원스럽게 내려가야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절수형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물을 조금이라도 더 쓰면서 그냥 이게 시원스럽게 내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요게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체인이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레바하고 물레는 레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는 거기하고 이렇게 체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만한 공이 있어요. 하얀색 공이 있다고. 이 체인은 여기서 뺄 수 있고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고리가 있어서 고리를 여러분 제끼면 그쪽으로 빠져요. 왜? 군번줄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빼가지고 요걸 갖다가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쏙 빠져. 그 상태에서 그럼 다시 끼워버리면요. 이제 얘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더 빨리 닫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없으니까 원래 상태로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물이 시원시원하게 내려가요. 시험 문제는 아니어도 이거 생활의 팁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건 참 귀담아 잘 들어. 그쵸? 시험 문제도 아닌 건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이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기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 요 트랩을 여러분 S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변기마다 꼭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아셨죠? 다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세정 급수 방식입니다. 세정 급수 방식이라는 얘기는 자, 세정 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수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물탱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탱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출식이죠. 세출식인데 물탱크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있어. 높이 있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이탱크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이펀식인지 또는 다른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요 물탱크가 낮게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우 탱크라는 표현을 써요. 낮다고 해서 뭐라고요? 로우.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게 세출식 맞아요. 그런데 이 방식과 이 방식의 씻는 방식이 다른 게 얘는요. 물탱크를 높이해서 그 물탱크에서 떨어지는 수압 가지고 덩을 씻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은요. 요 밸브가 있어. 이 밸브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세정 밸브. 영문으로 플러시 밸브라고 하죠. 이 밸브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아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세정 밸브식 또는 플러시 밸브식이라고 실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특징이 보면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위생기구는 기본적으로 변기에 관련된 얘기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변기는 안 나와요. 왜? 남자만 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배관 좀 볼까요? 배관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배관이 있습니다. 자, 이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배관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주철관입니다. 자, 주철은 어떤 표현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주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물. 주물은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쇳물을 녹여서 자, 그 형태의 자, 거푸집에다가 이 쇳물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여러분 주물로 만들어진 제품이 뭐가 있어요? 예? 손난로요? 벽난로? 벽난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후라이팬이나 그죠? 자, 가마솥 같은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거 주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주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 녹이 안 슬어요. 녹이 안 씁니다. 녹이 슬긴 슬어. 근데 사실 뭐에 비해서 녹이 안 쓰냐면 나중에 여러분 요 철, 강관에 비해서 녹이 안 쓰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녹이 많이 안 쓰는 겁니다. 아셨죠? 설령 녹이 슬어도 시험 문제에 녹 쓴다고 하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철은 절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얘는 어떤 외부 충격을 주잖아요.
절대 찌그러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찌그러들지 않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에는 또 약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만 이 정도만. 다음에 강관입니다. 자, 강관은 녹이 쓸어요. 자, 녹이 쓰니까 자꾸 이것을 녹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도금을 합니다. 여러분, 도금을 한다는 게 뭔가 한꺼풀 입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뭘 도금하냐면 아연으로 도금해요. 왜 아연으로 하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온화 경양체은 부식 때문에 철의 바로 옆에 있는 아연을 바로 도금합니다. 그래야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안 일으켜요. 금속이. 자, 그래서 아연으로 여러분 도금한다 그래서 이걸 아연 도금 강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아연을 도금하면 어떤 색이 되면 은색으로 반짝반짝 돼요. 그래서 이걸 자, 뭐라고 얘기하면 은백색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백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강관이나 아연 도금 강관이나 백관이나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얘는요 기본적으로 철이기 때문에 인장력이 좋아요. 인장 강도가 큽니다. 자, 다음에 얘는 절대 깨지지는 않는 거죠. 충격을 주면 찌그러들면 찌그러들지 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이 잘 되는 특징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들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동관이죠. 자, 이 동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게 일단 녹이 안 쓸어요. 녹이 안 쓴다는 얘기는 내구성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열의 전도가 아주 좋아요. 즉 열의 전도가 좋다는 얘기는 열을 이동시키는 그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을 갖다가 방바닥에 묻어요. 방바닥에 여러분 난방 코일로 옛날에 많이 썼다고요. 자, 그러면 이 안으로 여러분 따뜻한 물이 지나가요. 그 따뜻한 물이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죠. 얘는 그런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방바닥이 빨리 따뜻해지고 좋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비싼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자, 다음에 경질염합이니까 흔히 우리가 피부이식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피부이식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얘는 내 화학성이 좋아요. 여러분 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였어요? 버틴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화학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이나 알칼리의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작 같은 데 많이 쓰는 건데 얘는 다른 관에 비해서 이건보다 요 표면이 훨씬 매끄러워요. 훨씬 매끄럽다는 얘기는 뭐가 좋냐면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서 이 관 내부에 서로 부딪히는 힘 마찰이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마찰이 적어야 물이 잘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은 적을수록 좋아요. 이 관이 여러분 마찰이 적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좋아지냐? 여러분 요런 피부이식관을 같은 것들 오래된 관을 여러분 요걸 잘라보잖아요. 이 안이 특히 누런 석회질이 여러분 있어요. 끼워버린다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스케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스케일이 꼈다는 얘기는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무조건 스케일이 낀 건 여러분 나쁜 일이야. 안 좋은 거라고요. 왜 안 좋냐? 여러분 스케일이 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의 내경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내경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의 흐름이 양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만약에 얘가 열을 전달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열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이 스케일이 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의 전달을 절대로 쉽게 많이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방바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항상 뜨거운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얘기 나오면 여러분 절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스케일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장 스케일이 끼지 않는 방식이 요 경질염합 빈관이 되는 거죠. 막 그거 말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 좀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밸브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밸브는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잠깐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